겉과 속, 도금의 시대. 녹슨 납덩이에 금칠을 합니다. 번쩍이는 금빛에 취한 사람들이 납덩이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흙으로 얽은 건물에 금칠을 합니다. 화려한 그 건물의 외관에 놀란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라고 했던가요? 금칠이 벗겨지며 드러난 납덩이와 흙집의 모습에 이제 사람들은 경멸과 비난을 보냅니다. 오늘의 우리는 추하고 낡은 우리의 속을 애써 화려한 겉모습으로 감추는 이중성의 세계, 도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금의 시대는 미국의 역사에서 19세기 마지막 30년을 가리킵니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찰스 D 워너가 쓴 풍자 소설의 제목 도금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죠. 남북전쟁이 끝나고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모두가 무력에 사로잡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사치와 타락 속에서 겉만 화려했던 위선의 시대, 19세기 후반의 미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 소설가가 풍자했던 그 허황된 사회는 1920년대 미국을 그린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서 부활합니다. 스윙 댄스와 재즈의 시대, 계급적 모순과 탐욕, 물질주의와 가치의 상실, 허위와 위선으로 겸철된 이 시절의 미국은 정신적인 황폐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를 훨씬 넘긴 지금, 우리는 여전히 도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는 많은 환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 환상에 가려 현실의 삶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의 환상에 가려진 가난, 자비의 얼굴을 한 위선, 도덕을 가장한 방탕함, 믿음에 대한 수많은 배신들, 인류의 역사, 인간의 삶은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플루토크라트, 금권 정치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오늘날 돈과 권력을 독차지한 소수들을 글로벌 슈퍼리치라고 부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최상층을 구성하는 0.1%. 그들의 세상은 어떠할까요? 오늘의 우리는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현대의 성공 테크놀로지로 숭배합니다. 빌 게이츠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제1의 갑부자리를 15번 이상 차지했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자산은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서 보스턴에 있는 12만 채의 주택 전부를 살 수 있던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현재 그의 재산은 더욱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슈퍼리치들에 의한 부의 편중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축제의 방법을 발전시키고 우리는 늘 뒤늦게 그들이 이룬 기적에 감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잊고 환상의 그늘 속을 헤맵니다. 책의 부제처럼 오늘의 시대는 플루토크라트와 그 나머지로 구성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우리는 또다시 겉과 속이 다른 도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으로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회학자이자 UN 식량특별조사관을 지낸 장 지글러 교수는 그의 저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매일 기아로 5만 7천 명이 사망하며 세계 71억 인구 중에서 8억 4,2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음을 개탄합니다.
수많은 인간이 가난과 기아로 허덕이는 오늘의 세계를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풍요의 외면에 숨겨진 엄청난 고통과 박탈감을 어찌해야 할까요? 금빛 세계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아무리 다가가도 손에 닿지 않습니다. 수퍼리치로 도금된 세상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침잠합니다. 오늘의 비극적 상황들은 빛나는 물질 문명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샤를 페기는 천재가 아닌 한 부자는 가난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황금으로 도금한 사회에서 우리는 부의 환상에 빠져 현대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금의 시대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진실은 풍요 속에 고통받고 있는 다수들의 힘들고 외로운 삶입니다. 풍요에 가려진 헐벗음입니다. 인류의 찬란한 문명도 언제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황금의 시대라 불리었던 역사의 모든 시기는 겉만 화려한 위선의 시대는 아니었을까?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치렀던 인류 문명의 위대한 업적들은 모두 역사의 도금들이 아니었을까? 로마의 콜로세움, 중국의 만리장성,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집트의 피라미드,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도버 해협의 해저 터널, 고대와 중세,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위적들은 모두 다수의 고난을 감추고 있는 거짓의 역사, 도금의 역사일지 모릅니다. 판매 중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은 적 없음. 세계에서 가장 짧은 소설. 소설이 아니라 시라고 해도 파격적입니다. 몇 개의 단어로 심금을 울려보라는 친구와의 내기를 위해 썼다는 해밍웨이의 글입니다. 6단어로 해밍웨이는 가슴을 적시는 슬픔을 묘사했습니다. 왜 그들은 아이의 신발을 팔려고 내놨을까? 아이는 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 것일까? 아이를 잃은 가난한 부부가 사랑하는 아이의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신발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의 슬픔과 번민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척박한 우리의 삶을 어찌할 것인가? 물질적 풍요의 금빛 세계에 가려진 무수한 슬픔들. 현대도 이러한 시대의 이중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금의 세계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